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원피스 1049화에서 사왕 카이도가 드디어 몽키 D. 루피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카이도의 작중 대사로 많은 독자들은 카이도가 왜 그런 대사를 했는지 궁금해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영상은 카이도의 인물 분석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작중 정황과 카이도의 대사를 통해 카이도란 인물을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하나의 가설을 세우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이도는 오니의 아이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부터 보드카 왕국에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 최강의 병사로 등극하고 어린 나이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친해집니다. 하지만 카이도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여 승리를 안겨줬던 보드카 왕국 사람들과 전우들은 자신들의 이익, 카이도를 세계정부에 넘기면 보드카 왕국이 세계정부가 지켜주는 가맹국이 되어 세계의 레벨리 참가권을 얻는 이익과 남다른 힘을 가진 카이도를 두려워하여 카이도를 세계정부로 팔아버리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카이도는 보드카 왕국 사람들이 철령인 놈들을 왜 그렇게 따르는지 궁금해진 것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에 인간들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쇠사슬에 묶여 해군에게 팔려가지만 남다른 힘으로 쇠사슬을 끊고 도망치고 7천만 베리의 현상금을 가지게 되는데요. 어린 나이에 7천만 베리의 현상금을 가진 카이도는 단지 해군에게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니크로빈과 비슷한 현상금이 측정되었었습니다. 물론 카이도가 어린 나이에 최강의 병사였기 때문에 현상금이 일반적으로 높은 것도 있겠지만 보드카 왕국 사람 중 카이도만 뿌리 있는 특수한 종족 오니족이었기 때문에 7천만의 현상금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고 카이도는 해군에게 도망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고파 그토록 싫었던 해군에게 스스로 잡히는데 이는 어린 나이였던 카이도에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 세상이 카이도에게 얼마나 냉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후 해군을 피해 도망을 다니던 카이도는 15살 때 혼자 해적선 벌집에서 난동을 부려 록스 해적단 선장 록스에게 해적을 권유받고 록스 해적단 견습선원이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21살의 카이도는 세계의 왕이 되기 위해 갓벨리로 향한 록스티 지백을 따라 갓벨리로 향하지만 골디로저와 해군 거푸뿐만 아니라 내부 분열로 인해 카이도의 록스 적단은 괴멸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록스 적단이 괴멸당하고 록스가 죽자 흰수염 등 많은 해적들은 각자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 떠나고 카이도는 빅맘 덕분에 물고기 열매, 환수종, 청룡 열매 능력을 얻은 후 자신만의 해적단을 꾸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어린 시절 자신을 해군에게 팔았던 인간들과 록스 해적단에서 동료 해적들의 배신을 수없이 받기에 인간들에게 역겨움을 느끼고 자신은 인간들과 친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또한 록스가 흰수염, 빅맘, 시키 등 대적들을 거둔 것으로 오로지 힘만이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갓벨리에서 보드카 왕국 사람들이 쩔쩔매던 바보같은 철룡인 그리고 그들의 노예를 본 카이도는 귀족으로 태어났을 뿐인 바보같은 철룡인 권력자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여 오로지 무력으로 인간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평등과 자유라는 신념을 지니게 되고 세계를 바꾸려고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카이도는 다시 해군에게 붙잡혀 인체 실험을 당하게 된 후 가까스로 도망치고 펑크해저드에서 내구 실험을 받고 있던 루나리엘 쪽을 만나 해방해줍니다. 그리고 세계를 바꿀 수 있냐는 루나리엘 쪽 알베르의 말에 나밖에 세계를 바꾸지 못한다고 말하며 알베르에게 킹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킹과 함께 백수적단을 창단합니다. 이렇게 백수적단이 창단되고 세력을 키운 카이도에게 쿠로즈미 히구라시라는 인물이 찾아오고 카이도는 히구라시의 인류 역사상 무력은 전 세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왔으며 인간은 동물로 약육강식이야말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는 히구라시에게 무기공장에 있어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정부든 누구든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폭포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이자 쇄국정책으로 아무도 소식을 전할 수도 접할 수도 없는 와노쿠니로 초대받아 와노쿠니의 자리를 잡는데요. 그리고 카이도는 철령인, 즉 권력자들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폭력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무력을 키우고 가장 거대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카이도는 와노쿠니에서 자리잡아 힘을 키우는데 해적왕 골디로저와 원피스를 찾는 코츠키 오뎅이 와노쿠니로 돌아와 카이도는 당시 오뎅을 이길 수 없어 코츠키 오뎅을 속여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힘을 키웁니다. 이렇게 힘을 키운 카이도는 코츠키 오뎅과 전쟁을 하여
전쟁에서 오덴과 사무라이들에게 질 뻔했지만 쿠로즈미 히구라시의 꼼수로 승리하여 결국 코즈키 오뎅을 처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카이도는 처형식에서 오뎅의 훌륭한 죽음에 감명받고 자신 또한 원피스를 찾아 대적 시대를 열었던 골디로저 킹에게 들었던 전설 세계를 바꾸는 자 조이보이와 비슷하게 천룡인들을 전쟁으로 끌어내려 세계를 바꾼 자로 대대로 자신의 죽음이 전설로 구전되길 원해 자신이 목표로 할 폭력의 세계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이렇게 카이도가 목표를 위해 달려갈수록 카이도는 킹에게 들은 조이보이의 전설 사람들을 해방해주는 조이보이와 멀어지며 킹은 처음엔 카이도를 조이보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을 지배하는 카이도의 폭력의 세계에 카이도가 조이보이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킹에겐 카이도가 자신을 세계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준 조이보이와 같았기에 카이도가 자신이 기다렸던 조이보이가 아니더라도 전설은 전설이라며 카이도에게 충성하며 카이도를 해적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단지 전설 같았던 조이보이의 이야기는 야마토가 오뎅의 항해일지를 보고 다시 한번 언급되고 코츠키 오뎅이 바라는 계곡은 조이보이를 맞이하기 위해서란 걸 알게 된 카이도는 조이보이에 대한 전설을 조금씩 믿게 되고 킹이 기다리는 인물이 조이보이가 맞다면 조이보이는 앞으로 나를 쓰러뜨릴 사나이라고 합니다. 조이보이라는 전설로 구전된 인물이 앞으로 자신을 쓰러뜨릴 인물이라는 카이도. 하지만 카이도는 루피와의 전투에서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 놈은 이 세상에 없다 말하는데요. 또한 카이도는 자신만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며 세계를 얻기 위해 빅맘과 손을 잡아 폭력의 세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자신을 상대로 고전시킨 루피에게 너도 조이보이는 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는 카이도가 한편으로는 조이보이의 전설을 믿고 있다는 것으로 카이도는 루피의 전투에서 술주정을 하며 난 열심히 했지만 이젠 틀린 걸지도 모른다고 낙담하는데 술에 취했을 때 나온 말이 진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카이도가 루피에게 말한 여기까지 잘 싸웠다. 하지만 넌 세계를 바꿀 수 없어 라는 말은 카이도 본인에게 하는 말로 카이도는 한편으로 조이보이의 전설을 믿고 있어 카이도는 자신이 지배하는 폭력의 세계를 만들 때 자신을 막을 자는 지배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해주는 조이보이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이보이라는 인물을 기대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루피에게 네가 대체 어떤 세계를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본 카이도는 친구가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세계란 루피의 말에 목표로 하는 세계가 단지 그런 것인 것과 해군이 싫어 도망쳤지만 배가 고파 오히려 잡혔던 과거 킹과 조이보이에 대한 대화를 나눴던 과거를 생각하며 루피를 조이보이로 완전히 인정하고 패배합니다. 이렇게 패배한 카이도는 동물계의 회복력으로 회복한 후 와노쿠니를 지배하려는 세계정부를 막아주며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전설의 인물 자신이 인정한 조이보이 몽키디 루피를 도와 원했던 의미 있는 죽음을 완성시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카이도란 인물은 어린 시절부터 전장터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인물이었지만 사람들의 이기심과 권력자들의 만행으로 오로지 무력이 인간의 가치를 정의하며 평등과 자유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된 인물이었는데요. 이는 철저한 정의라는 잘못된 신념으로 대를 위해 소외희생으로 민간인들을 학살했었던 사카츠키와 비슷한 유형의 인물로 원피스 작가 오다이치로가 캐릭터를 구상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